꿈속 괴물. 나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이번에 꿈이 좀 특이했거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영화 보는 것처럼 3인칭이었어. 꿈속의 배경은 학교였고 학교에 괴물이 나타나서 학생들이 도망치려는 내용인데 그중에 어떤 애들은 학교를 나가야 한다, 밖으로 도망치자 하고, 다른 어떤 애들은 학교 안에 숨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나가려던 애들은 전부 다 괴물한테 들켜서 죽고, 숨자고 한 애들은 교실 문에 의자랑 책상을 올려서 막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애들을 지켜보다가 아, 쟤는 죽겠다, 무섭겠네 생각하면 진짜 죽더라. 많은 애들이 죽고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금방 들키겠네, 쟤는 그래도 이번엔 안 잡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진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생각대로 되더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애들이 결국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막 뛰어서 도망치는데 난 그 애들을 보고 저렇게 시끄럽게 뛰어가면 잡힐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애들은 내 생각대로 진짜 잡혔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애들마저 전부 죽자마자 딱 1인칭으로 바뀌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괴물이 나였더라. 귀신 얘기. 초등학생 때 애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귀신 안 봤는데 귀신 봤다고 막 얘기하고 다녔었음. 근데 그날 밤 꿈에 어떤 귀신이 나와서 함부로 내 얘기하지 마. 하면서 소리 지름,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깼는데 그 꿈 꾸고도 어제 관심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얘기를 함. 밤에 자고 있는데 방 안이 시끌시끌해서 눈 떠보니까 귀신들이 엄청 많이 있던 거에 놀라서 소리 냈더니 그 많은 귀신들이 동시에 다 날 쳐다봤다,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음. 신나게 관심받고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애들한테 내가 한 얘기처럼 방이 시끌시끌한 거임. 눈 안 뜨려고 해도 눈이 마음대로 떠져서 보니까 귀신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그 귀신이 성큼성큼 와서 얼굴을 코앞까지 들이밀고 갑자기 내 목 조르면서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때는 진짜 죽여버린다. 그 말 듣고 바로 깼는데 또 식은땀 줄줄 흘려서 씻으려고 보니까 목에 손자국 파랗게 나 있었고, 그 뒤로는 절대로 귀신 얘기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않았음. 꿈. 꿈을 꿨는데 내가 귀신이었어. 한 집 안에 있는 지방령이었는데 이미 이곳에 오랫동안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되게 외롭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올 때마다 아는 척하고 옆에 붙어있고 했더니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이러다가 헬쑥해져서 나가더라고. 뭔가 화는 안 나는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외로워하면서 방구석에 계속 앉아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새로 이사 온 거야.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있는 거지. 아마 방세가 싸거나 그런 걸 수도 있었지만 난 너무 기뻤어. 그래서 계속 잘 때마다 걔 옆에서 구경하고 공부하는 것도 구경했어. 걔가 밖에 나갈 때마다 혼자 배웅해주려고 현관문 앞까지 같이 가는데 그날은 걔가 내 발걸음 소리를 들은 거야. 멈칫하고 가만히 있길래 난 그게 또 너무 반가웠어. 잘 때는 가끔 가위 눌리고 해도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지금은 내 존재를 분명하게 느낀 거잖아.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워서 일부러 가만히 있다가 걔가 다시 움직일 때 일부러 엇박자로 걸었어. 그랬더니 완전 하얗게 질려서 또 얼어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진짜 너무 기뻐서 일부러 큰 소리 내면서 쿵쾅쿵쾅 후다닥 움직였더니 걔가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 근데 그 순간에도 그게 너무너무 기쁘더라. 그러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도 그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기분이 이상했어. 그 사람은 엄청 무서워했는데 난 순수하게 엄청 기뻐했다는 게 이질감도 느껴지고 기분이 묘하더라. 꿈 2편. 얼마 전에 꿈인데 꿈속에서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못 보던 낡은 피아노가 있길래 건드려봤다가 그대로 귀신 들려서 도마뱀처럼 네 발로 벽과 계단을 사사삭 타고 내려와서 집거실로 기어갔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TV 보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책장에다가 엄청 세게 내 머리통을 갖다 박았어. 다들 당황해서 쳐다봤지. 웃으면서 머리통을 계속 쳐박는데 가족들이 말리니까 신나서 엄마 앞에서 손뼉치고 팔딱팔딱 뛰면서 이거 봐라, 니 딸 죽는다? 니 딸 죽는다 하고 낄낄거렸어. 가족들은 멘붕 와서 병원에 전화하고 울고 그러는데 나는 신나서 계속 니 딸 죽는다고 팔딱거리고 있었어. 꿈에서 깨면서도 니 딸 죽는다고 입 다문 채로 웅얼거리면서 일어났어. 깨고 나서도 기묘한 기분이 안 가셔. 아직도 기분이 좀 이상해. 이어지는 꿈. 요즘 계속 같은 꿈을 꾸는데 점점 원래 꿈에 살이 붙어가. 꿈 내용은 엄청 단순해. 나는 책상에서 노트북하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 쓰는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크냐면 방문이 가슴팍에 와서 어깨부터는 아예 안 보이는? 그래서 어차피 못 들어올 거 아니까 언니랑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각자 할 일 하다 보면 들어오려고 턱턱 부딪히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그러면 꿈에서 깨. 근데 요즘엔 자꾸 자기 몸을 조금씩 자르고 와. 3일째까진 못 들어왔는데 그제는 발목으로만 문 앞에 서 있었어. 자기 발을 자르고 온 거야. 근데도 못 들어왔거든? 어제는 종아리 반까지 자르고 왔는데 처음으로 어깨가 보였어. 그래도 못 들어오고 문에 턱턱 걸리다 돌아갔는데 곧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가위.
틈만 나면 가위 눌리던 때가 있었어. 그때 오빠가 군대에 있어서 가족들 전부 다 같이 면회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멀어서 집 도착했을 때는 엄청 깜깜한 밤이었고 너무너무 피곤했어. 집 가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불 켜고 방에 누웠어. 근데 딱 가위가 눌릴 것 같은 거야. 막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그때 한참 가위 눌리는 거 무서워하던 때라 마음속으로 깊게 눌리기 전에 얼른 깨자. 5가지 세고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자고 생각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5 세고 엄마 하고 소리 지르려는데 내가 아닌 귀신이 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 소름 돋고 무슨 나를 놀리듯이 엄마, 엄마, 엄마 하고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어쩌지 하다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어. 근데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공중에 둥둥 떠서 내 얼굴 마주보면서 엄마 이러고 있는 거야. 내 얼굴이 그렇게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 크지도 않은 눈을 엄청 크게 뜨고 입도 작은 편인데 찢어질 것 같이 크게 벌리고 또 중간중간 막 웃는 거야. 엄마 크크크 너도 부르고 싶지? 이러면서 나 그대로 기절하고 이후로 며칠간 거울도 제대로 못 봤어. 가위 2편. 나 전에 자취할 때 한 달 내내 가위 눌렸거든. 가위 눌릴 때마다 똑같은 여자가 나오는데 옆에 턱 쾌고 누워서 끼룩끼룩 소리내고 내 위에서 방방 뛰고 웃고 난리치는데 한 달쯤 되니까 잠도 못 자고 인생도 거지 같고 내가 여기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위 깨고 난 다음에 아각소리 지르면서 내가 돈 다 내고 집안일도 다 하잖아 이랬거든 그 새벽에. 근데 누가 초인종 누르는 거야. 시끄러웠나 봐. 갑자기 정신 퍼뜩 들고 진짜 죄송해서 눈물 범벅인 얼굴로 후딱 나갔더니 몇 번 마주쳤던 같은 층 여자분이 소주 한 병이랑 땅콩 한 봉지 주시면서 한 달 되면 옆집으로 가니까 조금만 참아요. 하시더라. 그래서 그날은 그 소주 병나발 불고 취해서 잤어. 그리고 1-2주 정도 뒤에 옆집 남자가 나랑 똑같이 왜 그러는데 왜? 하고 밤중에 소리 지르더라.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댓글에 그런 말이 있었어. 사람 괴롭히는 걸 너무 재밌어해서 옮겨 다니나 봐. 한 달쯤 되면 뭐 같아도 익숙해지는 법이거든. 가위 3편. 나 학생 때 가위 자주 눌리고 막 귀 옆에서 소름 끼치게 웃는 소리 같은 거 많이 들어서 힘들었었어. 그래도 여러 번 계속 겪다 보니까 꽤 적응돼서 소름 끼치기는 했는데 엄청 무섭진 않았어.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귀신이 내가 막 코딱지파고 야한 거 보고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다 볼 거 아니야. 갑자기 너무 창피해져서 그 생각 한 날 종이에다가 엄청 큰 글씨로 지금까지 저희 행동을 보셨더라도 눈 감아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진 않아요.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써놓고 잤는데 그 뒤로는 한동안 가위 안 눌렸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한참 뒤에 또 눌렸을 때는 잠자는 거 방해하는 게 너무 짜증나서 허공에 욕하고 다시 잤어.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 거의 안 눌려. 힘들던 시기.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매일 창문 보면서 차라리 떨어지고 싶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하던 인생 최대의 고비가 있었어. 잘 때도 늘 울면서 자느라 수건 깔고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전에 눈 감고 울고 있으면 볼에 축축하고 따뜻한 말랑한 촉감이 느껴지는 거야. 마치 사람 혀 같은 게. 잠이 들락말락하니까 그냥 기가 호황과 마음이 힘드니 별게 다 느껴지네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은 평소보다 우울감도 좀 덜하고 평소랑 다르게 눈물도 안 났어. 안 우니까 그 말캉한 느낌이 안 느껴지길래 아 역시 착각이구나 하고 잠이 들락말락할 때 이번에는 다리 쪽에서 부드러운 털 느낌이 드는 거야. 머리카락이나 인형 같기도 하고. 순간 소름이 쫙 돋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냥 현실이 힘들고 우울해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어. 너무 무기력하던 때여서 별 생각이 안 들었나 봐. 시간이 지나고 힘들었던 일이 얼추 해결되던 즈음에 잠을 되게 푹 자다 꿈을 꿨어. 이사 전집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다리에서 또 살랑살랑한 털 느낌이 나는 거야. 꿈이란 걸 아는데 뭔지 보려고 눈을 확 뜨고 봤는데 예전에 키우다 죽은 강아지가 내 발치에 누워서 꼬리로 다리를 간지리고 있던 거였어. 잘 때 늘 거기에 누워서 잤거든. 꿈이어도 너무 반가워서 손 뻗으면서 애기야 하고 불렀어. 부르니까 감고 있던 눈 뜨고 내 얼굴까지 다가오더니 마른 볼을 핥아주더라. 순간 눈물이 왈칵 나서 애기 안고 펑펑 울었는데 계속 얼굴을 핥아줬어. 그 꿈 이후로는 뭐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좋은데 가서도 나 때문에 편히 못 쉬게 한 것 같아서. 귀신 나오는 집. 내 지인 중에 방 4개 화장실 2개인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나이도 젊고 미혼의 여자라 주변에서 혼자 살기에 너무 넓지 않냐면서 공짜로 빌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다 지인의 선배가 자기랑 지인의 위계질서 어쩌고 막 우기면서 조금만 얹혀 살겠다. 식비도 내겠다고 막 우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근데 집에서 귀신 나온다고 경고를 했대. 선배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비웃으면서 화장실 있는 안방 쓰겠다고 바로 짐들 옮겨놨대. 그날 그 선배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에 드는 순간 이상한 형체 대여섯이 양쪽 팔다리랑 목을 전부 붙잡고 이힉 이힉 이히힉 하고 웃으면서 날카로운 막대기로 붙잡은 부분들을 잘라내려고 막 긁더래.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목이 거의 다 잘려서 숨도 못 쉬게 기도로 피가 차올라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눈을 떴는데 잠들기 전에 본 시간에서 5분도 채 안 지나 있더래.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다시 기절하듯이 잠들었는데 또 같은 꿈 꿔서 2번째엔 깨자마자 바로 도망쳤대. 그리고 그 지인은 아직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 새빨간 눈 화장.
나는 무당 관련된 꿈을 자주 꿨었어. 내가 무당인 적도 있고 크게 굿하다가 죽는 꿈도 꿨었고 어떤 날에는 내가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어. 그 전까지 한 번도 무당집 가본 적 없었고 꿈속에서 처음 갔는데 무당이 대뜸 나한테 너 그렇게 화장하지 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꿈속에서 내가 눈화장을 되게 새빨갛게 하고 다녔어. 친절한 금자씨처럼. 몇 번이나 나한테 그런 화장하지 말라고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 화장이 좋으니까 계속 하고 다녔어. 다녀오고 며칠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려고 거울 보다가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무슨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화장대에 머리를 쿵쿵 박았다가 앞에 있는 거울을 봤다가 머리가 딱 멈추더니 손을 들어 새빨간색 섀도우를 꺼내 눈두덩이에 미친 듯이 쳐바르기 시작했어. 몸이 내 의사대로 안 움직이고 이건 뭐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 위에 막 쳐바르는 거였어. 눈두덩이만 시뻘거니 얼굴이 엉망진창인데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아파트 복도에서 덩실덩실 팔다리까지 흔들면서 춤을 추고 나는 멈추고 싶은데 몸은 말을 안 듣고 눈알까지 돌아가면서 껑충껑충 뛰며 춤을 추고 있는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저번에 본 무당이 나와서는 그러게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고 하더라. 그 무당이 나오니까 춤사위가 잦아들었고 멈추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세면대에 머리 박고 세수하다가 깼어. 친구의 남자친구. 내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사고로 친구의 눈앞에서 죽었거든. 근데 사고사라 남자친구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슬픔보다 공포가 먼저 찾아와서 장례식 때도 진짜 힘들어했어. 너무 힘들어하고 반정신 놓고 매일 무섭다 집에 와달라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 많은 데만 다니고 했던 애가 어느 날 전화와서 너무 슬프다고 보고 싶다고 펑펑 우는 거야. 당장 달려가서 위로해주는데 하는 말이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자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들었대.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야, 나왔어. 지금 안 일어나면 못 보니까 제발 일어나봐. 하면서 말을 걸더래. 비몽사몽 깨보니 남친이 정말 멋있게 꾸미고 와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 무섭게 할 생각 전혀 없다고 미안하다고. 이 모습을 내 모습으로 기억해달라고 하고 침대로 옮겨주고 같이 누워 추억 얘기하면서 밥 꼭 챙겨 먹으라고 토닥토닥 재워줬대. 일어나니 진짜 침대였고 공포는 사라지고 뒤늦은 슬픔 와서 진짜 힘들어했어. 이 얘기 듣고 나서 난 진짜 영혼이 있다고 믿어. 엄마. 내가 9살 때 꾼 꿈이 있는데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 꿈에서 나랑 진짜 똑같이 생긴 애가 내 앞에서 엄청 서럽게 울길래 왜 우냐고 했더니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한참 달래주다가 깼는데 그 꿈 꾸고 일주일도 안 지나서 우리 엄마 집 나갔어. 현재까지도 집에는 안 돌아왔고 외가 쪽도 엄마랑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우리도 외가 쪽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야. 그때 그 꿈에서라도 같이 찾아볼걸. 엄마 2편. 우리 언니가 몸이 좀 약해서 어릴 때 유독 가위에 많이 눌렸는데 어느 날은 꿈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대. 그래서 엄마 방으로 갔는데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니까 또 마음이 놓여서 엄마 등지고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엄마는 계속 우리 땡땡이 많이 무서웠어? 하면서 언니 등 쓸어주다가 갑자기 엄마가 손톱 세워서 언니 등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우리 땡땡이 많이 무서웠어? 우리 땡땡이 무서웠어? 우리 땡땡이 많이 무서웠어? 계속 이 말만 반복했대. 와이프. 방금 가위 눌렸는데 가위 눌린 거 인지하고 소리를 쥐어짜내서 와이프 불렀거든. 바로 와이프가 오른쪽에서 뛰어오더니 괜찮아, 괜찮아? 그러길래 손 잡아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와이프가 뛰어와서 괜찮냐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처음에 달려왔던 그 여자가 봉산탈춤 같은 이상한 춤추면서 내 옆에서 방방 뛰고 있더라. 와이프가 불 켠다고 하고 딱 불 켜는 순간에 그 여자는 사라졌어.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이런 가위도 다 눌리네. 오빠의 친구. 우리 오빠 친구 중에서 자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께서 그 친구가 죽은 집에서 계속 살기 힘드시다고 아무한테도 연락 없이 이사를 가셨대. 그리고 몇 년 후에 오빠가 결혼하게 돼서 친구들한테 청첩장 돌리고 그러던 중에 그 친구 부모님께서 오빠한테 연락을 주신 거야. 오빠랑 오빠 친구들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친구 부모님 만나 뵙고 청첩장 드리고 꼭 오시라고 그랬대.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 친구가 꿈에 나와서 자꾸 째려보고 나쁜 놈아. 이러고 그냥 사라지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결혼식 며칠 전에 그 친구가 꿈에 또 나왔는데 하는 말이 야, 왜 나한테는 안 오냐? 너무한다. 이러고 울면서 가더래. 그래서 오빠가 바로 깨닫고 그 친구 무덤 가서 미안하다고 청첩장 앞에 놓고 너도 와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그 뒤로는 그 친구가 꿈에 안 나온대. 소파.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새 소파를 드렸는데 그 소파가 온 뒤로부터 나 혼자 있을 때만 TV가 혼자 켜지고 정전이 되고 도둑이 들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 어느 날은 내가 엄마랑 소파 옆에서 이불 깔고 자고 있었어. 내가 꿈에서 그 소파 아래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엄마랑 내가 얼굴을 소파 밑으로 내놓고 완전 사악하게 웃고 있었어. 그러더니 너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소파 밑에서 날 잡아당겨서 안 끌려가려고 애쓰다가 엄마가 깨워서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소파 좀 버리자고 떼써서 결국 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소파가 밖에 놓여 있었는데 너무 깨끗해서 가져온 거라고. 밖에 있는 물건이 뭐든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건 진짜 조심해. 괴담 폴더. 난 괴담 모으고 보는 거 좋아해서 따로 괴담 폴더 만들어놔서 거기에 괴담 사진이 애네낸 게 있었어. 그때도 괴담 몇 개 수집하고 어플 실행되어 있는 거 다 끄고 홈 화면만 뜨게 만들어 놓고 자다가 꿈 꿨는데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고 내 몸 옆에 폰이 놓여 있었는데 묘하게 위화감이 드는 거야. 생각해보니 내 몸인데 왜 3인칭으로 보이지? 하고 깨달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깔깔깔깔 웃다가 내 옆에 있던 폰 집어들고 괴담 폴더 들어가서 읽으면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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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야. 보통 사람이 읽는 속도로 읽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사진 휙휙 넘기면서 비디오 빨리 감기하는 목소리로 계속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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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이러는데 무섭고 소름 돋아서 울면서 떨다가 깼어.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폰 봤는데 갤러리에 켜져 있어서 소름 돋아서 바로 괴담 폴더 삭제했어. 할머니. 고1 초여름에 꿈 꿨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서 차비가 없다며 나한테 300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어. 내가 돈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오른쪽 주머니에 돈 있다고 하셔서 주머니에 손 넣어보니 딱 300원이 있었어. 할머니께 드렸더니 고맙다고 학생이랑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나도 모르게 나랑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고 별로 안 친한 친구 이름을 대버렸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곧 죽을 사람 이름은 왜 말해? 하며 버럭 화내시곤 가버리셨어. 그리고 여름방학 때 내가 이름 부른 친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할머니 꿈. 어떤 사람이 예전에 초등학생 때 집에 혼자 있게 된 날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가스불에 냄비 물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목마르다고 어린애처럼 엉엉 우셔서 그 사람이 물 가지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잠에서 깼대. 그래서 주방에 가봤더니 다행히도 불은 안 나고 냄비에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있었대. 할머니가 그 사람 구해주신 건가 봐. 걸리. 우리 언니가 해준 이야기야. 나는 먼저 자고 있었고 언니도 자려고 누우려던 참에 내가 갑자기 언니한테 걸리로 들어와 걸리 이러더래. 참고로 나는 걸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언니는 그냥 잠꼬대 하나 싶어서 놀리려고 그걸 녹음했대. 그러면서 언니가 뭐? 건? 겨드랑이? 이랬는데 내가 또 걸리로 와 걸리가 편해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잠잠해지더래. 그래서 언니가 이제 자나보다 하고 눈 감으려는데 내가 그 순간 근데 칼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거야. 녹음된 거 듣는데 소름 돋더라. 언니는 그때까지도 그냥 왜? 나 죽이려고. 크크. 이러면서 웃었는데 내가 응 이러고는 침대 머리맡 끝에서 위로 올라가듯이 자고 있었는데 언니가 보고 야 똑바로 제대로 자. 이러면서 잡아당겼대. 평소에 나는 욕을 안 하는데 내가 갑자기 네가 뭔데 오지랖이야 미친년아 이런 식으로 쌍욕하더라. 거기까지 녹음되어 있었고 언니도 그냥 자고 다음날에 얘기해줬어. 오늘 그 일이 생각나서 인터넷에 걸리를 검색해봤거든. 사진. 1. 내가 방에 사진 한 30장 정도 붙인 적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소곤소곤 소리 들려서 일어나서 불을 켰어. 근데 그 30장 사진에 있는 사람들 눈이 다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놀라서 꿈에서 깨고 일어나서 바로 사진 다 떼버렸어. 방에 사진 붙여놓으면 그 사진에 있는 사람 수만큼 귀신 나온다는 게 맞나 봐. 2. 어떤 사람이 자기 방에서 누가 자꾸 자기를 째려보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방이 어질러져 있어서 그런 거 같다고 청소 한번 해준다고 하셨대. 청소한 이후로 누가 째려보는 느낌이 안 들어서 진짜 방이 지저분해서 그랬나 하고 넘어갔는데 몇 년 후에 엄마가 그때 무서울까봐 말 안 했었는데 방 책상 밑에 엄마 죽은 친구 사진이 있었다고.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서 바로 찢어서 버렸었대. 빨간색 원피스.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는데 집 앞마당에 농구대가 있었어. 어느 날 밤에 꿈 꿨는데 꿈에서 다들 잠들고 나 혼자 잠이 안 와서 불도 안 켜고 주방 쪽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농구대가 보였어. 근데 농구대 제일 꼭대기에 빨간색 원피스가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원피스를 저기다가 걸어놨지. 어떻게 걸었지? 생각하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마당에는 사람들이랑 경찰차, 경찰들로 가득했어. 알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팔다리가 잘린 채로 몸통만 농구대 위에 걸려 있었던 거야. 내가 밤에 꿈에서 본 빨간색 원피스는 몸통이 피로 물들어서 그렇게 보인 거였나 싶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농구대는 철거하고 엄청 밝은 가로등이 설치됐어. 근데 이게 꿈인 것 같으면서 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평소에 꿈을 잘 안 꾸기도 했고 꿈꿔도 보통 다음날의 기억이 잘 나지도 않았고 20년이나 지났는데 모든 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때 그 공기, 냄새도 기억나. 강아지.
내가 본 괴담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어떤 사람이 작은 강아지를 침대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안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강아지가 자꾸 자기를 핥아대는 게 귀찮아서 못 올라오게 침대 밑에 내버려두고 혼자 잤대. 작은 강아지라 절대 혼자서는 못 올라오는데 그날 밤에 또 강아지가 헥헥거리면서 귓가를 핥길래 뿌리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침대 위로 못 올라오는 게 생각난 거야. 근데 점점 귓가에서 들려오는 핥는 소리 중간중간에 하면서 웃음 참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핥는 소리가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로 바뀔 때쯤 강아지가 자기 쪽 보고 미친 듯이 짖어서 겨우 사라졌다더라. 내가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 남동생의 친구. 어떤 여자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약 먹고 한숨 자려고 누웠는데 꿈 꿨나 봐. 자기 남동생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꿈에 나온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여자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가다가 사라졌대. 그 친구가 사라지고 여자가 잠에서 깼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래.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꿈에 나왔던 남동생의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거야. 꿈꾼 날에 뺑소니 당해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결국 다음날 죽었다고. 그래서 남동생은 장례식장 다녀오고 한동안 멍하니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지냈고 몇 년 뒤에 그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남동생이랑 술을 먹었는데 그 꿈이 생각나서 얘기해주니까 남동생이 그 자식도 징하다면서 한참 말도 없이 술만 먹다가 내 친구가 누나 엄청 좋아했다고 말해줬대. 동생. 새벽에 동생이 호다닥 달려오더니 악몽 꿨다고 무섭다고 옆에 눕더라. 자다가 누가 호다닥 달려오는 소리에 어렴풋이 깼는데 여전히 몽롱했거든. 동생이 문 활짝 열고 들어와서는 날 흔들어 깨우면서 나 악몽 꿨어. 같이 자자. 이러는 거야. 이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인지 귀찮아서 대충 몸만 옆으로 당겨주니까 낑겨서 어떻게든 눕더라. 근데 동생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 팔을 껴안았는데 그 손이 무슨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야. 화들짝 놀라서 몸을 벌떡 일으키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 근데 닫아놨던 문은 열려있어서 슬금슬금 나가서 동생한테 가봤더니 얌전히 자고 있더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동생 옆에 누워서 자려고. 엘리베이터 꿈. 나 예전에 꿈에서 엘리베이터가 나오면 항상 내가 가고 싶은 층 눌러도 이상한 층으로 갔단 말이야. 막 5층을 누르면 13층으로 갔다가 갑자기 7층으로 갔다가 근데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진짜 답답해 죽겠다는 느낌이었거든? 어느 날 또 꿈꾸다가 엘리베이터가 건물 맨 위층으로 올라갔어. 내려보니까 무슨 수리복 입은 아저씨 2명이 있고 약간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는데 그 2명 중 1명이 갑자기 날 죽이려고 하길래 나도 같이 공격했어. 그때 아저씨 2명 말고 나 도와주던 사람이 1명 있었는데 여자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 하여튼 싸우다가 아저씨 2명을 다 죽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정상 작동해서 1층에서 내리고 꿈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 꿈을 한 번도 안 꿨어. 강도. 내 꿈 얘긴데 너무 소름 끼쳐? 나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 강도가 나타나서 1층부터 사람들을 순서대로 죽이고 다니는 거야. 경비실에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방송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문을 열어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가 사는 층까지 올라왔는지 바로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너무 무서워서 혼자 현관문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점점 내가 사는 집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어. 초인종을 누르면서 택배입니다. 이러는데 이미 다 아니까 아무도 없는 척 입 틀어막고 있었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갔나 싶어서 안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아래쪽 우유 구멍에서 사람 손이 쑥 하고 들어온 거야. 놀라서 비명 지르니까 안쪽으로 들어온 팔이 나가고 이번에는 팔 말고 강도 눈이 열린 구멍 사이로 보이는 거야. 그대로 눈 마주치고 왜 없는 척해? 이러는데 진짜 쌍욕하면서 잠에서 깼어.